유방에 대한 모든 것. 우리 동네 유방 이야기. 네, 우유TV. 와. 자, 오늘 명쌤이 뭐 아주 어려운 주제? 를 준비해왔다고. 어렵지만 쉬운 주제인 것 같아요. 이거 한다고 했을 때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뭐 하실? 다루기가 저희 병원에 계단이 있어요. 큰 대학병원에 엘리베이터가 낮에 잡힙니까? 안 되죠. 잘 안 잡히잖아요. 잡혀서 타기 어려워요. 지하 2층부터 5층까지를 거의 웬만하면 다 걸어 다니거든요. 저는. 근데 그 계단에 좋은 얘기들이, 건강을 위한 얘기들이 써져 있는데 면역을 높이는 방법이 있어요. 뭐를 한다, 뭐 하지 않는다. 요게 이렇게 하나씩 나와요. 그냥 요런 거를 한번 해보면 어떨까 하고 이제 그래서 그거를 했는데 이제 유쌤이 너무 깜짝 놀라더라고요. 이 의사들의 이제 고질병 중에 하나인데 임상시험. 또 굉장히 짜여져 있는 임상시험이 아닌 이야기를 하는 거를 굉장히 조심스러워하는 습관이 있기 때문에 직업병이죠. 임상시험이 없는 얘기를 할 수가 없다라는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러는데 실제적으로 사실 저희 채널을 보시는 분들이 좀 궁금해하는 게 그런 것들일 것 같아서 편하게 좀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제는 면역이에요. 네. 면역. 네. 면역 어떻게 하면 면역이 높아지나? 면역이 뭡니까? 약간 수치를 생각한다면 백혈구 수치? 임성구 수치를 일단은 이제 순수하게 의학적으로 한 쌤은 그 귀여운 둘째 따님이 면역이 뭐야 아빠 이러면 뭐라고 물어? 그러니까 저는 이 면역이란 자체가 따님한테? 딸한테 그렇게 면역이랑 우리 편이 있는데 네. 적군이 들어왔을 때 걔랑 싸워주는 우리 편의 군대. 네. 오, 정답입니다. 좋다. 그 군대 중에 하나가 백혈구인 거죠. 그래 알았어. 없을 때가 좋았던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혹은 이제 면역 시스템이라는 거는 그 외부 병원균에 대항하는 우리 몸의 대응 시스템에 이죠. 대한 거를 통틀어서 면역 시스템이라고 하고요. 결국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백혈구. 쉽게 얘기하자면 제일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우리 군대 아니에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피하 식별을 하는 거잖아요. 적군과 아군을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이 이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면역이고 적군을 우리가 감지했을 때 효과적으로 물리칠 수 있는 능력을 뭉뚱그려서 이제 우리가 면역이라고 하는데 사실은 건강과 면역을 좀 헷갈리는 분들이 많아요. 건강한 상태가 물론 면역력이 강한 상태긴 하지만 면역만을 일컫는 건 아니잖아요. 안 아픈 상태인 거죠. 안 아픈 상태인 거죠. 병이 없는 상태. 병이 없는 상태인 거죠. 건강 이꼴 면역은 아니다라는 걸 제가 조금 말씀드리고 싶었어요. 사실은 유방암 환자분들은 항암하지 않은 이상 면역력이 딱히 이렇게 그렇죠. 공격받을 일이 네. 없는데 본인들은 암 환자니까 면역력이 약하다 이렇게 하는데 맞아요. 제가 이 얘기를 말씀을 조금 드리고 싶었던 거의 빌드업이긴 했는데 네. 그래서 근데- 암이 있다고 해서 무조건 면역이 떨어져 있는 상태는 아닐 수 있다는 거를 제가 먼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었고 일단은 그렇게 알고 가자고요. 그러니까 면역이라는 거는 외부의 공격에 대응하는 우리 몸의 능력이다. 면역은 무조건 올라가는 것만 좋은 거는 아닙니다. 피하 식별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피하 식별이 안 되는 그 병을 자가 면역 질환이라고 하는데 그렇죠. 내가 나를 공격한다. 맞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 알레르기성 비염이나 아토피 피부염 굉장히 흔한 질병이기는 하지만 이것도 면역과 관련이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피 검사를 해보고 수치를 이렇게 보고 이러기는 하는데 사실 면역에 더 중요한 거는 그런 게 아니라 그래서 지금부터 얘기하는 면역을 강화하는 방법이 무엇이 있을까? 그렇게 제가 생각하면- 얘기하고 싶은 게 이제 오늘의 그쵸. 주제, 핵심 주제로 이제 가는 거죠. 그러니까 몸이 막 피곤하고 피로감이 쌓이고 그래서 컨디션이 떨어지면 뭐 비염도 막 심해지고 아토피 맞습니다. 심해지고 그렇죠? 이런 것도 네. 다 결국에는 그 컨디션 건강의 저하로 인한 선천 면역의 맞아요. 저하가 되는 맞아요. 거네요. 결국에는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이제 갖고 온 면역을 강화하기 위한 방법들은 하버드 의대 하워드 엄청 좋아하고. 네, 하버드 그다음에 미국 암학회에서 갖고 왔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사실은 이렇게 얘기를 하면 일쌤이 이제 저한테 이제 항상 물어보시기를 그래서 충분히 자는 게 좋다. 그럼 7시간 반은 어떤가요? 라고 내가 언제 질문하시는데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런 걸 좀 많이 하긴 해. 정량적인 평가가 어려운 이유가 실험을 해야 되거든요. 그리고 다른 말로는 임상 시험을 해야 되는데 7시간 잔 사람들을 한 20만 명 놓고 7시간 반 잔 사람을 한 20만 명 놓은 다음에 그거를 직접 비교를 사실 할 수가 없지 않습니까? 불가능하죠. 그게 그런 식으로 정확하게 알기 힘들다는 걸 먼저 밝히고 첫 번째는 잘 먹는 거예요. 그러니까 5대의 영양소를 골고루 예, 섭취한 맞습니다. 그치. 영양소를 균형 하고 잡힌 식사. 맞습니다. 과식이 취하고. 아닌 적정량을 네. 골고루 먹는다. 두 번째는 네. 저는 개인적으로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잘 자는 겁니다. 그쵸? 너무 중요하죠. 모든 질병과 만성질환에 수면이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잘 자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좋은 수면 습관을
습관을 가지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좋은 수면 습관이 수면 위생이라고 하는데 자는 시간과 깨는 시간도 일정해야 되고 수면의 환경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수면하기 전에 뭐 술을 먹는 거는 좋지 않고요. 핸드폰 하는 것도 좋지 않고. 핸드폰 하는 것도 당연히 좋지 않고요. 근데 그래서 우리 구독자분들은 이런 얘기 들으면 좀 불안해하실 것 같아요. 왜냐면 사실은 항우로문제 먹으면서 불면증에 시달리는 분들이 사실 되게 많거든요. 네. 그렇다고 약을 끊을 수도 없고 수면제 먹는 게 또 그렇게 좋은 건 아니니까 그쵸. 불안해하실 수도 있는데 네. 너무 또 스트레스 받지 그쵸. 않았지만은 스트레스를 또 받을수록 또 수면이 또 잘 네, 좋게 네, 않지 네. 않기 때문에 세 번째. 우리 몸이 이제 네. 탈수에 빠지는 거는 사실 굉장히 컨디션에도 영향이 있다고 느끼시겠지만 목이 좀 아픈데. 커피 많이 먹는 게 그런 의미에서 또 안 좋을 수도 있겠네요. 커피가 되게 탈수를 많이 안 좋을 수 시키잖아요. 있겠죠. 네. 네, 그래서 면역에는 또 굉장히 중요한 거는 결국 충분한 수분을 보충을 하는 거고 일반적으로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굉장히 컨디션 떨어지고 이럴 가서 수액 맞고 좋아졌어 이런 얘기를 할 때 수액 주사 맞고 좋아지는 거의 큰 부분은 수액에 들어있는 성분보다는 그 수액 주사가 우리 몸으로 들어오면서 수분이 보충이 되는 게 훨씬 크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일반적으로 1리터의 물을 마셨을 때와 1리터를 직접 우리가 혈관으로 공급받았을 때 그 수분 보충 속도가. 보충 속도가 너무 다르기 때문에 음. 수분 보충되는 거는 굉장히 중요하고 매일매일 충분히 수분을 섭취하고 탈수가 되지 않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네 번째.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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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많이 움직여야 되고요. 하루에 뭐 몇 분이라도 움직여라, 뭐 10분이라도 움직여라, 뭐 이런 거는 논문 연구 맨날 나오는 거 아닙니까? 네. 움직이지 않고 자꾸 가만히 있고 가만히 있으면 있을수록 좀 계속 또 우리 신체 기능이 또 떨어지기 때문에 실제로 그 미국 암학회에서 권유하는 운동량이 있잖아요. 일주일에 150분 이상 숨이 좀 차게, 가슴이 네. 좀 뛰게 네. 하는 운동. 그게 중요한 게 이제 숨이 차는 정도로 운동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합니다. 물론 안 걷는 것보다는 좋지만 걸어 다니는 것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게 그리고 그 맥박수가 정상 범위보다 좀 더 올라가고 그렇죠. 이게 다섯 번째인가요? 다섯 번째는 또 어려운 얘기인데 뭔데요? 스트레스를 받지 말자. 아, 불가능하잖아. 그런데요. 네. 스트레스를 조절하는 게 또 건강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물론 다 아시겠지만 네. 스트레스는 모든 질환과 연관이 돼요. 근데 그거는 사실 보이잖아요. 다른 사람들마다 스트레스에 대한 역치가 좀 다른 게 보이고 아, 그쵸. 그거가 좀 여유 있게 받아들이는 사람이 좀 건강해 보이긴 해요. 여섯 번째는 뭐 뻔한 얘기지만 술 먹지 말고 아, 담배 피지 말고 그 그건 뭐 유방암 때문에라도. 술과 담배는 당연히 안 좋고 특히 면역에도 굉장히 안 좋은 영향을 끼치고 그 면역 자체를 굉장히 다운시킵니다. 술이랑 담배는. 마지막은 사실은 좀 의외일 수도 있기는 한데 네. 백신이에요. 백신. 백신. 아니 그 또 민감한 얘기 여기 외국 붙여놔. 안전성이 어쨌든 잘 확립이 된 백신은 때에 맞춰서 백신을 잘 맞는 거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저는 뭐 무슨 백신을 맞아라 무슨 백신을 맞지 말아야 할까 이렇게 얘기를 하려는 거는 아니고요. 그렇죠. 백신이 결국에는 또 인간이 만들어낸 하나의 면역 작용인 네, 거고. 맞아요. 그 백신에 대한 또 얘기가 또 있을 수 있기는 하지만 네. 사실 뭐 우리가 태어나서부터 지금 필수 예방 접종들을 다 하고 있고 그럼요. 그렇죠. 성인이 돼서도 지금 잘 우리가 뭐 네. 주기적으로 독감 예방 주사도 맞고 있듯이 이게 맞아요. 다 사실 이게 삶 속에 계속 있었던 건데 또 어떻게 한편으로는 이 백신이라는 것 자체가 어느 정도 위험성도 계속 있었던 건 맞아요. 맞아요. 그럼요. 네. 부작용도 항상 있었던 거고 네, 맞습니다. 거기에 대한 레포트도 계속 모아지고 있는 건데 우리가 거기에 대한 득이 훨씬 많기 때문에 이때까지 해왔던 거잖아요. 그 단기간에 이렇게 순식간에 이제 이 맞습니다. 새로 나온 백신이 이제 퍼져 나갔기 때문에 좀 혼란의 상황이 좀 네. 있었던 것 같기는 한데 그래서 어쨌든 백신이라는 거가 주는 인류의 면역에 있어서 주는 효과는 분명하다고 안 돼. 그럼요. 실생활에서 이제 가장 중요하게 면역을 높이기 위해서 어떤 식으로 생활을 해야 되는지 그거를 네. 조금 어려운 이야기일 수도 있고 쉬운 얘기일 수도 있는데 한번 나눠봤습니다. 이제 저의 생활에서 그걸 실천하려고 네, 노력해봤습니다. 저희 다 각자 잘 실천해 보도록 하시죠. 네. 이상 우유TV였습니다. 네.